관점이 또 달라. 왜냐하면 이제 그 최근에 반도체가 이끈 시장, 개별 종목에서도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런 반도체 기업을 담고 있는 ETF에서도 반도체 ETF만 시장을 이끌고 왔고, 또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주축 산업을 무장된 국가, 미국의 펠립스 반도체 기업으로, 그리고 일본은 그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로, 한국과 대만은 메모리 반도체로 무장된 국가들이잖아. 그 국가들의 주가 상승률이 세계에서 1, 2, 3등 했다는 걸로만 미뤄봐도 참 대단한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왜 이런 시장이 형성됐을까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이 비합리적일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 속에서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왜냐하면 그 추정의 근거는 내가 봐서는 이제 AI 시대를 내가 생각했잖아. AI 시대라는 게 열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어떤 산업 트렌드가 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고, AI의 3대 인프라가 뭘까? 하나가 이제 데이터, 또 하나가 컴퓨팅 파워, 또 하나가 전기 에너지.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드디어 AI 시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 그러던 차에 데이터 영역은 2008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이것을 타고서 전 세계 클라우드 센터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18년 됐나? 18년 동안 데이터는 쌓이기 시작했고, 또 그 컴퓨팅 파워는 알다시피 엄청난 대량 생산과 가격이나 수율 증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컴퓨팅 파워의 가격은 성능당 가격은 굉장히 싸졌고, 세 번째는 전기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를 포괄해버리는 단일 에너지, 기축 에너지. 옛날에야 우리가 그 집안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썼잖아. 고체 에너지인 연탄을 썼고, 땔감을 썼고, 그 다음에 액체 에너지인 휘발유 등유를 썼고, 그 다음에 기체 에너지인 LPG 에너지를 썼잖아. 근데 우리 눈앞에는 어느 순간에 전기로 하는 인덕션? 그만큼 우리 눈앞에는 고체 에너지, 액체 에너지, 기체 에너지는 사라져버리고, 그걸 한꺼번에 소용해버리는, 나는 그걸 기축 에너지, 표준 에너지, 단일 에너지, 그걸 전기 에너지로 표현을 해. 그래서 이런 전기 에너지 등장이 AI 혁명을 이끄는 세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등장했던 AI 시대는 예측 가능한 영역에 왔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1년 동안 이뤘던 이런 그 반도체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 같다는 생각을 해봐. 다만 현재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여전히 전개될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자기만의 관점을 통해서 녹여보는 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복잡하잖아. 눈만 뜨면 뭐 2X 내버리지, 뭐 내버리 상품이 등장하면서 내버리가 아니면 금융 상품이 아닌 것처럼 일반화되어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버리 상품이 등장하면서 훨씬 더 금융에 휩쓸리기 쉬운 세상이 됐지 않느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의 기초에서 남들과 다른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의심을 통해서 자기만의 가설을 만든 후에 정반의 충돌과 함께 자기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오늘 이제 너희들 이제 어려운 질문. 현재 AI의 그 시대가 시작됐어요. 분명히 세 가지의 기초 자원, 데이터, 컴퓨팅 파워, 그리고 전기 에너지, 이런 구동 속에서 AI 혁명, 이거는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 같기는 해.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진화 과정을 걸쳐서 무슨 단계를 걸쳐서 앞으로 확산될 것인가, 그 속에서 현재 위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 그래서 내가 봐서는 현재 최근에 1년 전인가 GPT 모멘텀? GPT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부터 과거에 야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알고 싶은 모든 지식은 그 속에 있잖아. 옛날에도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그런 지식이 있었지만은 GPT를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잖아. 전 세계 박사가 한 10만 명 되나? 20만 명 되나? 앞으로 존재할 뭐 GPT 같은 생성형 AI 시대가 되게 되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생성형 AI 시대가 벌써 됐지만은 더 좋아진다면 전 세계 모든 국민은 박사로 바뀔 것 같아. 박사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AI 혁명 속에서 단계를 본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 첫째, 학습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앞으로는 그것을 기초로 추론형 AI 시대, 지금은 학습형 AI 시대. 두 번째로는 학습형 AI 시대는 뭐야? 방대한 데이터와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추론형 AI 시대는 그걸 기초로 소프트웨어한 패키지, 이게 이제 필요하겠지. 또 다른 구분으로서 우리는 생성형 AI와 우리는 피지컬 AI로 나눌 수 있겠고, 생성형 AI를 스크린 안에서의, 인더 스크린에서의 AI, 그리고 피지컬 AI를 아웃 오브 스크린, 스크린 밖에서의 피지컬 AI를 이렇게 구동하잖아. 그래서 AI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분류 체계에서 현재는 어떤 AI가 핵심의 동인이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는 것, 그리고 학습형 AI를 기초로 방대한 데이터와 막강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제 선두주자가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GPT 오픈 AI에, 또 하나 제미나이 구글의, 그리고 엔트로피의 클로드 등등이 몇 개가 그 엄청난 막강한 그 이제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야. 백과사전. 학습형 모델이라는 것은 2008년 이후에 쌓였던 수많은 누적적 데이터와 엄청난 컴퓨터 파워를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야.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다른 세상으로 가겠지. 근데 현재는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상황에서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뜬 거야. 그럼 앞으로 그 피지컬 AI,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지. 내가 좋아하는 그 사이버 트럭도 엣지 디바이스 하나야. 자율주행차도 하나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움직이는 피지컬 디바이스야. 그런 세대. 이제 엣지 디바이스 세상, 추론형 AI 세상, 그렇지?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우리가 디스틸드 모델 또는 스튜던트 모델, 학생 모델을 하지. 그 속에서 모델이 구성된 경량화 모델, 우리가 딥시크라지. 이제 그런 세상으로 바뀌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현재의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위에 수많은 작동 원리가 미래 스튜던트 모델로 바뀐다면, 또 학습형 AI에서 추론형 AI로 바뀐다면, 클라우드 기반의 AI에서 엣지 디바이스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현재 상태처럼 컴퓨팅 파워에서 뭐가 필요했어? 노직으로서는 뭐? GPU, 메모리에서는 HBM. 이게 하나의 쌍벽을 이루면서 현재를 구축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최 1년 동안 주가 상승은 그들이 중심이 돼서 시장을 움직였어. 바로 엔비디아의 엄청난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엄청난 상승은 아마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엄청난 컴퓨팅 자원, 그 속에서의 필요한 세그먼트, 그 하드웨어 자원, 이 밸류를 만드는 형국이야. 이런 전제가 있었고, 방금 우리가 추론형 엣지 디바이스로 간다면은 여전히 GPU와 HBM의 세상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할까?라는 개념적 정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복잡게 금류에 쓸려버릴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속에서 오늘의 고민을 이제 풀어보면 좋겠다. 지금 동의하는 거야. 여전히 앞으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다만 변화일 뿐이야, 변화. 어떤 구동축에서 어떤 구동축 할 것인가. 여전히 전 세계 생성형 AI에서는 LLM 기반의 그 박사급만 백과사전을 만들고 있는 학습형 AI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학습형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걸 기초로 실제로 에이전시 모델, 추론형 AI, 엣지 디바이스 모델로 바뀔 것인가. 나는 후자로 될 것이다 라는 가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지만 시장의 현상은 이것보다는 여기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고, 이것만이 온전히 이끌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혹시 가치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지. 이런 점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현재 시장 환경은 AI는 여전히 앞으로 갈 것이다. 그 의미는 반도체는 무조건 필요해. 끝나지 않아. 난 동의해. 최근에 주가 상승 동의해. 최근에 이익 상승 동의해.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의심해 봐야 된다. 금융에 휩쓸리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나는 의심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거야. 하나는 수요 측면이야. 또 하나는 공급 측면이야. 이제 세 번째로는 시장의 조절 기능이 측면이야. 모든 게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형성되잖아. 반도체 가격도 반도체 수요와 반도체 공급 사이드에서 가격이 형성돼. 그런 점에서 이런 현재 엄청난 반도체 가격은 어떤 수요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공급적 요인에서 형성이 됐는가. 그럼 이러한 수요가 여전히 앞으로 진행될까?
이러한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일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 세 번째로는 이러한 가격의 상승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만드는 게 시장 경제 시스템이야. 이러한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인지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방향에서 한번 나의 관점을 풀어보고 싶어. 첫째, 그 수요 측면이야. 현재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가격을 엄청 올렸던 이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자연적 수요, 예측 가능한 수요가 있어.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 AI 시대란 게 내가 추정하는 AI 시대는 그 학습형 AI와 추론형 AI 토탈 값이야. 여전히 늘어. 반도체 수요는 늘 수밖에 없어. 여전히 는다는 가정 속에 추론형 AI용 반도체 그리고 학습형 AI용 학습을 위한 AI 도구로서 필요한 반도체 수요의 합산은 무조건 늘게 돼 있다고. 나 동의해. 뭐 엄청 는다. 엄청 는다. 다만 초기에는 학습을 위한 GPU 그리고 HM.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거든. 데이터는 과거 수십 년 쌓였던 데이터를 통해서 엄청난 모델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학습을 쉽게 얘기하면 화학의 주기율표를 만드는 거야. 한 번 주기율표를 만들면 그 다음에 뭐해? 한 번 만들면 끝이야, 주기율표는. 그 다음에 한 20년 후에 또 다른 원소기호가 발견되면 주기율표를 만들면 되겠지. 애도하면 되겠지. 마찬가지야. 우리가 만들었던 현재의 그 모델도 네이비 2008년 이후에 18년 동안 쌓였던 엄청난 데이터 위에서 학습을 통해서 거대 언어 모델 속에서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쓰고 있고, 이제 그 속에서 필요한 반도체의 구도에서 추론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GPU와 여전히 엄청난 HBM이 쓰일 것인가 아니면 GPU 대신 다른 노직 반도체가 또 HBM 대신 다른 메모리로 전환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반도체를 아주 좋게 본 친구 더더욱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을 좋아하는 메모리 계열의 제조업체를 여전히 좋겠다고 한 사람들은 현재의 구도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전제 속의 하나 같아. 나는 여기에 반대하는 거고 곧 출현으로 바뀔 것이다. 다른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다. 즉 GPU가 CPU 그리고 HBM이 그 저전력 DDR이라든가 일반 메모리 반도체로 바뀔 것이다. 여전히 HBM과 GPU는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 도구는 서서히 이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내가 현재 엣지 디바이스로 가장 멋진 디바이스가 나의 사이버 트럭이야. 나의 사이버 트럭이 사실은 엣지 디바이스야. 미래의 엄청난 피지컬 디바이스 중에 하나지. 많은 사람들은 엣지 디바이스 시대가 되면 전 세계 모든 로봇으로 무장되고 청소기로 무장되고 피지컬 디바이스로 무장되면 엄청난 HBM, 엄청난 GPU가 필요할 거로 생각해. 하지만 내가 쓰는 사이버 트럭의 을 보게 되면 나 자율주행 하고 있잖아. 자율주행 하고 있다는 소리는 AI가 심어 있다는 소리야. 심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 속에 하드웨어 구성 어떻게 돼? 하드웨어 4에는 첫째,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CPU 2기가 있어. 테슬라가 자체 설계 개발한 NPU 2기가 있어. 자, 이게 로직 반도체야. 이 속에 SRAM이 SRAM, 칩 안에, 로직 반도체 안에 같이 협업하는 메모리 SRAM이 존재해. 그 다음에 밖에는 뭐가 있냐? HBM이 있는 게 아니고 GDDR6가 있어. 자, 현재의 테슬라 자동차라는 엣지 디바이스는 미래의 엣지 디바이스의 리트머스 시험지야. 자,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로 봤을 때 HBM이 없더라. 내 차이는 없어요. CPU도 없어. 자동차나 엣지 디바이스는 집안에 있는 뭐 청소기보다 훨씬 더 사실 그 연산량이 많거든. 초고속해야 되고. 왜냐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속성은 세 가지 속성을 갖춰야 돼. 첫째, 엣지 디바이스는 어떤 속성? 배터리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저전력, 그게 LPDDR이 필요하겠지. 저전력 메모리.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반도체가 필요해. 두 번째는 초저지연성. 리스폰스,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 자동차, 응답 속도 엄청 빨라야 돼. 저지연성. 그리고 이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항원 항섭 장치가 있는 클라우드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센터에서 구동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뭐 추울 때도 넘어서 추우셔야 될 거 아니야? 사이버 트럭은 겨울에 알라스카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은
이 환경에 적응 가능해야 돼.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습도 많을 때도 이런 세 가지의 특성값을 갖는 반도체 바뀔 거야. 자,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현재 GPU 플러스 HBM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학습 AI가 앞으로 여전히 강할 것이다. 나는 그 부분의 중심은 서서히 추론으로 넘겨받을 것인가. 나는 후자야. 그렇지 않고 전자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자, 두 번째 차이, 수요 측면에서 나는 학습형 반도체에서도, 그러니까 학습 필요한 HBM과 GPU의 결합 모형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학습,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그 컴퓨팅 파워가 2023년부터 필요했어요. 본격적으로 2023년, 2024년, 25년, 26년 계속 나오는 과정에 이론적으로 1억 개, 그 다음에 2억 개, 그 다음에 3억 개, 그 다음에 4억 개 필요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학습형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와 엄청난 그 병렬 처리 연산 CPU, GPU가 1억 개, 2억 개, 3억 개, 4억 개 엄청난 증가로 필요했다라고 가정하는데, 이게 자연 증가율로 본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근에 나는 어떤 현상이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엄청난 이 가격 상승은 압축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억 개, 2억 개, 3억 개, 4억 개 정도 필요한 게 정상적인 궤도였을 텐데, 갑작스럽게 오픈 AI가 GPT를 딱 시장에 놓으니까 전 세계 국민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거기에 쫓긴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인 구글, 뭐 그룹, 각 나라가, 각 회사들이 이 큰일 났네. 우리는 개발하면 우리 회사는 죽겠네. 겁을 먹은 것 같아. 오픈 AI의 챗 GPT 모멘텀을 보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겁을 먹는 과정이 2024년, 25년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겁을 안 먹었으면 1억 개, 2억 개, 3억 개, 4억 개를 살 텐데, 매년 굉장히 많은 증가로. 하지만은 겁을 먹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버리면 그 시장에서 내가 시장을 뺏길까 봐, 아니면 죽어버릴까 봐, 미래에도 투자해야 돼. 3억 개 투자할 것을 땡겨서, 4억 개 투자할 것을 땡겨서 먼저 1, 2, 3, 4의 스케줄이 아니고 4억 개, 4억 개, 2억 개, 1억 개 압축 수요가 최근을 이렇게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자, 압축적 수요에서 압축 수요가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의 싸움에서 나는 압축 수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 수요 측면에서는 크게는 학습형 AI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출연형 AI로 전환될 것인지 문제에서 나는 출연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곧 올 것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박사급의 파운데이션 모델만 만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수요 측면에서 압축 수요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1, 2, 3, 4 축으로 수병을 위한 고대역폭 HBM GPU 반도체는 필요할 것이다. 나는 내년 내후년에 쓸 반도체도 먼저 선구매로 시장에 장착돼 있다라는 생각이야. 이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지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거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 어쨌든 나는 엣지 디바이스의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사이버 트럭을 보고 있고, 사이버 트럭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웨어 4 기반의 그 컴퓨터 파워의 시스템 구성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HBM이 없고, 그리고 GPU가 없어도 아주 잘 작동된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게 이제 끼겠지. 뭐가 있냐면 그록이 낄 거야. 그 생성의 AI가 피지컬 AI 이제 끼게 되면, 현재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설정할 때도 요거 누르면서 하잖아. 아니면 말로 하겠지. LLM 기반으로 개발된 파운데이션 모델 그록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현재의 그 NPU, CPU, 그래픽 DDR 뭐 6 같은 것보다 더 고급 사양이 들어올 거야. 그게 이제 AI6, AI7,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런 통합형 반도체 CPU 개념이 들어올 거고, 그 통합형이라는 게 CPU와 NPU가 합쳐지는 개념이야. 이제 그런 쪽으로 오면서 동시에 메모리는 LPDDR 쪽으로 올 거야. 현재는 그래픽 DDR이 장착돼 있는데 LPDDR로 오면서 아마도 HBM은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 그렇듯 그렇게 고성능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엣지 디바이스 중에 굉장히 높은 영역의 엣지 디바이스야. 이것조차도 HBM과 GPU를 쓰지 않을 텐데, 쓰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여전히 현재 HBM과 GPU의 세상이 된다는 가정 속의 출발점은 조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제목이 혹시 압축된 수요가 있었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야. 미래의 펀드시 모델을 위한 수요가 땡겨서, 미래 것도 땡겨서 쓰는 수요가 있지 않았어? 라는 의심이었고, 두 번째는 혹시 잠복된 공급, 숨어있는 공급. 왜냐면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반도체 생태계를 보게 되면 뭐가 있어? 가장 중요한 팹리스가 있어. 팹리스? 우리 팹리스가 뭐야? 엔비디아지.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로직 반도체를 만드는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3대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패키징 공정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사가지고 만들어진 걸 하이퍼스컬러들이 갖다가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받는 구도로 행사됐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로직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 3개,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3대장 3개, 랜드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3개만이 생산할 수 있고 다른 회사는 못하지 않겠어? 그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다. 여전히 공급이 제한적이면 가격이 오르겠지. 이런 구조 속에서 시장은 작동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된다. 그 의심이 나는 중국의 잠복된 공급이야. 중국이란 나라가 그냥 있을 것인가? 나는 세상을 보게 되면 나도 시골 출신이지만 내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잘 됐냐? 어쨌든 잘 됐어? 왜 잘 됐을까? 왜 한국은 이렇게 잘 살까? 그런 고민 속에서 왜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잘 살지? 라는 고민 속에서 해석해 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첫째, 경쟁이 없는 것보다 경쟁이 심할수록 살살 또는 진보를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야. 경쟁이야, 경쟁. 엄청난 경쟁. 한국은 경쟁 최고잖아. 맞지? 두 번째는 뭐야? 결핍. 뭐가 부족해야 돼. 절실함. 두 가지가 인간 또는 조직 또는 국가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도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서 한국도 중국도 경쟁과 결핍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 최근에 20년, 30년 발전 단계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체 이외에 하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 네 번째로는 시장, 넓은 시장을 우리는 수출 시장을 개척했잖아.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성장 발전 축으로 해석한다면 나는 중국의 이 발전을 네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결코 한국보다 뒤지지 않는다. 경쟁 측면에 수많은 기업들은 눈만 뜨면 경쟁하고 있지. 눈만 뜨면 경쟁하고 있어. 눈만 뜨면 사라지는 기업이 있고 다시 또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눈만 뜨면 수억 명이 수천만 개의 기업들이 그 결과 우리는 과거에 5년 동안 6년 동안 10년 동안 목격했잖아.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있던 LCD가 그쪽으로 넘어왔고 OLED 넘어왔고 배터리 넘어왔고 전기차 넘어왔고 그 넘어간 이유가 뭐야? 그들이 엄청난 경쟁과 치열한 절실함 때문이야. 그렇다면 반도체는 그게 없을까? 나는 반도체는 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3년 사이에 있었던 중국의 절실함, 반도체의 절실함은 과거 배터리와 전기차보다 훨씬 더 컸을 것 같아. 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미중 관세 전쟁, 그리고 이 호르무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엄청난 견제 속에 반도체는 거의 다 장비는 수입 중단이야. 개발을 못했고 장비는 도입을 못했고 생산은 그 결과 속에 중국은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결핍, 견제,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난 뭐가 있어? 시장이죠, 시장. 반도체 써줄 사람 있잖아. 시장, 기업들이. 바이두 있지, 전기차 있지, 비아디 등등 수많은 회사들이 써줘야 돼. 그래서 경쟁과 결핍,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넓은 시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못 만들 것이다. 반도체는 로직은 3대장이, 메모리도 3대장이 여전히 미래를 다 지배할 것이고 걱정하지 마요. 중국 할지도 몰라. 라는 속에서 의심이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잠복된 공급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잠복된 공급이 없을 것인가 여전히. 라는 속에서 나는 잠복된 공급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이고 이건 조만간 시장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이 속에서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보자고. 첫째, 반도체 생태계 뭐라고요? 팹리스, 그리고 로직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이런 구조 속에서 움직이잖아. 그리고 이걸 사준 수많은 기업들, 그 속에서 이 생태계는 최근에 거의 완성된 것 같아. 팹리스에서는 뭐가 있어? 화웨이하고 팹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CXL 그 몬타지 테크놀로지라는 그 반도체 인터페이스 그 칩 제조 회사가 있어. 뭐 그런 등등 엄청나게 짜야. 또 하나는 뭐 노지 반도체는 뭐 SMIC, 그리고 메모리에서는 뭐 CXMT, 그리고 YMTC 뭐 낸드, 그리고 패키징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잘할 정도로 패키징은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 속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근 2, 3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는 굉장히 잘 완성된 것 같고, 캐파 측면에서 보통 우리 반도체 캐파는 과거에는 이제 그 월간 그 12인치 웨이퍼 투입량으로 얘기를 했어. 그 속에서 투입량 기준으로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9%, 10% 정도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최근에는 거의 뭐 20% 정도. 2, 3년 후에는 거의 세계 시장 투입량 기준으로 30% 마켓시를 점유할 정도 엄청난 공량 증가를 우리 하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잠복된 공급을 무시하지 말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얘기했던 압축된 수요가 혹시 있어서 벌써 땡겼던 수요 때문에 미래에 학습용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GPU 내지 NDH를 이끄는 이 세 개 회사가 시장을, 그리고 낸드, 뭐 샌디스크라든가 이 회사가 시장을 다 움직여 버리잖아. 기타 등등도 앞으로 이제 움직일 거야. 나는 여전히 온고잉이야. 반도체는 다만 구성이 다를 것이다. 내 사이버 트럭을 보라. 거기는 HB가 없더라. 그런 거야. 자, 세 번째, 시장 조절 기능이야. 자, 시장 조절 기능에서 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만들어내. 이게 시장의 기능이야.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올랐지. 얼마 올랐어? 엄청 올랐잖아. 엄청 오른 게 얼마 정도예요?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 얼마? 85%야. 한 나라의 영업이익률이 85%라는 소리는 그 회사의 주주가 85%를 가져가고, 거기 세금을 내겠지만, 나머지 85% 제외한 15%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소리야. 다른 사람은 누구야? 그 회사의 직원, 인건비, 또 그 회사가 제조할 때 필요한 웨이퍼, 그 회사가 웨이퍼에 공정 만들 수 있는 가스, 그리고 뭐야? 후공정 장, 패키징, 모든 비용을 다 제외하고 거기에 또 뭐까지? 감가, 상각비가. 그러면 매출액 100억에서 85억은 자기가 챙기고 15억의 비용 중에 반절은 감가상각비야. 왜? 제조회사니까. 그러면 15억 반절은 7, 8% 감가상각비고 나머지 7, 8% 가지고 그 회사의 모든 인건비 주고 제조비, 그 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거래자 돈 주고 자기가 다 가져가 버려. 엔비디아도 78%가 매출 총이익이잖아. 그 22%, 100에서 78% 22%를 누구한테 줬다고? 첫째, TSMC한테 줘. 노지 반도체한테. 그 다음에 메모리 회사한테 줘. 그 다음에 패키징 회사한테 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78% 이익률 넘자마자 그 다음에 주도권이 돼. 왜? 너한테 왜 그 78%를 마진 줘야 돼? 네가 뭐 왕초냐? 뭐 점 주고 인건비 점 주고 너도 다 가지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반기 든 게 뭐야? 바로 에이지 기반의 MPU. 구글 자체 칩 만들지? 테슬라 자체 칩 만들지? 그 엔비디아 너 시장이 작동하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 공급이 조절이 돼. 등장을 해요. 수요 공급이 또 가격을 만들어. 자, 엔비디아의 상황을 보면서 78% 이익률을 보면서 환호했잖아. 근데 환호가 있자마자 주가는 못 두고 있어. 왜? 시장이 작동하거든. 78%의 엄청난 마진을 시장은 초과이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기업안에 MPU 막 나와. 다 만들잖아. 그렇지. 아마존도 자기만의 MPU 만들고, 구글도 만들고, 뭐 또 메타도 만들고, 테슬라도 만들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2% 가지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가지고 하이닉스도 먹고 살았겠지. 삼성전자도 몇 개 살았고, TSMC도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와서 막 den수랑 어깨동무 하면서 내가 너무 돈 많이 벌었지. 그래서 이제 엄격하잖아. 근데 최근에 왜 거꾸로 됐어? 어마어마. 마이크론 얘들이 78이 아니 85까지 올라가. 이것 또한 시장이 용납을 안 해. 시장은 작동한다고. 일단 시장이 마진이 크면, 인간은 이런 시장이 작동하지 않겠어는 가격이 수요 공급을 만들고 수요 공급이 가격을 만드는 이런 작동이 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인간의 탐욕이 없어야 돼. 탐욕.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어. 더 벌면 뭐야? 투자를 해야 돼. 그게 경쟁하라. 그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돈을 벌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행위. 그걸 경쟁원이라고 해요. 우리 사회 얘기야. 또 하나의 경쟁원은 뭐야? 그 사업을 안 하던 친구가 저 사업 돈 된대. 요즘 화장품이 그렇잖아. 화장품 떼돈 보니까. 떼돈 보다가 하잖아. 나 또 화장품 사업으로 돈을 번 기업은 또 만들고, 화장품 사업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장품 안 하던 애들이 또 만들어. 그건 경쟁 투야. 경쟁은 두 가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엄청난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 이익은 경쟁을 만들어내고, 경쟁원은 자기들 캐파를 만들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호남권의 반도체를 만든다. 또 TSMC가 일본의 반도체를 만들고, TSMC는 미국의 반도체를 만들고, 인텔이 미국의 반도체를 만들고, 그게 경쟁원이야. 또 하나는 뭐야? 반도체를 안 하던 중국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를 안 했던, 손을 띄었던 일본의 나피더스, 수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새로 경쟁투, 이게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왜 이걸 주목해야 하냐면, 만약에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학습용 AI 시대가 여전히 앞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은 사실 GPU와 HBM 필요하잖아. 이건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어려워. 학습용 AI 시대가 되게 되면 그나마 새로 뛰어든 애들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쉽게 미세공정의 루빈 시리라든가 블랙웰 시리 같은 하이 퀄리티 기반의 GPU, DDR을 엄청나게 쌓은 적층,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HBM 언젠가는 만들기 전에 쉽게 못 만들어. 그렇다면 이애들의 시장 조절 기능은 늦게 형성이 되겠지. 하지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한 학습형 시장에서는 그런 반도체가 주동자가 되겠지만, 이 시장보다 미래는 추론호로 가게 되면 일반 DDR, 레거시에서도 가능하거든. 그리고 추론호 가게 되면 각자의 엣지 디바이스에 맞는 에이지 기반의 MPU를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현재 고동도는 GPU 플러스 HBM 기반의 생태계보다 이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나는 중국 회사들도 쉽게 엣지 디바이스가 필요한, 추론용 AI가 필요한 반도체의 공급 여력은 쉽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조절 기능은 일단 첫째, 너무 많은 초과이익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경쟁원, 자기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하는 행위. 두 번째, 그걸 하지 않았던 애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 그와 함께 이러한 고성능 칩이 필요한 학습형 AI 시대에서, 그러니까 요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서서히 그 경량화 모델로 가는 구도 속에서 반도체의 지형은 바뀌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시장 기능은 이렇게 가격 오르잖아. 하드웨어 가격이지. 반도체 하드웨어잖아. 하드웨어 가격이 오르게 되면 뭐가 돼? 하드웨어의 공급량이 늘 뿐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 약점을 보강해야 돼. 현재 최근에 테슬라에서 3에서 하드웨어 3 낮은 버전의 하드웨어 3에서는 FSD가 작동이 안 됐어. 낮은 하드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디스틸드 개량화된,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풀 FSD 완전히 버전 14.2.5 그것보다 조금 압축된 컴퓨팅 파워를 덜 쓰는 압축형 모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번에 하드웨어 3를 넣어버리니까 작동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성능이 좋다고 된 게 아니고, 하드웨어 성능이 낮아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 성능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이게 뭐야? 우리 사진기. 자, 카메라. 아이폰 15, 16이야. 렌즈 똑같다. 똑같아? 렌즈, 하드웨어 성능 똑같아? 그래도 OS를 받으면 뭐야? 인물 사진 모드가 생기고 무슨 모드가 생겨버리잖아. 그게 뭐야?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드웨어 성능이 개선되는 거야. 최근의 현상을 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컴퓨팅 칩의 가격은 시장은 인내를 못해요. 온갖 곳에서 작동을 해. 경쟁을 통한 공급량 증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개선, 성능 개선에 따라서 작동을 해. 그걸 시장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늘상 늘 보고 있어. 이거 OTA로 업데이트 되면 핸드폰 안 바꿨는데 왜 되고 있지? 이건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 업그레이드로 가치가 개선되는 거라고. 그럼 가격이 오르고 올수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더 하고 싶겠지. 그거야.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시장의 자율 조종 기능은 나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나 이렇게 생각하지. 요즘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 투자만 해야 되고, 그래서 PR이 낮았었어.
내가 좋아하는 이제 가치 척도 지표가 우리가 PER 지표를 많이 보잖아. P, 프라이스, 시가총액, 그리고 이 어닝, 이것들의 레이쇼. 그러니까 앞에 P가, 중간에 있는 이 어닝의 몇 배에서 거래되는가가 PER 지표야. 앞에 프라이스가 PSR, 세일즈의 몇 배 거래되는가, PSR. 그걸 만들면 돼. 그건 PER 만들면 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지표값은 프라이스, 시가총액. 예. 무엇에 의해서 몇 배? 잉여 현금 흐름에 몇 배로 거래되는가를 우리는 PFR, 프리 캐시플로우. 이걸 더 좋아해.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는 뭐야? 우리가 잘 아는 이익에서 이 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미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만 해야 되는 캐펙스, 어쩔 수 없는 지출을 뺀 것을 우리는 프리 캐시플로우 이익이라고 해. 잉여 현금 흐름적 이익. 이제 이것에 몇 배로 움직이느냐.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항상 캐펙스가 많았던 업이야. 그래서 PER이 다른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 약 5분의 1, 4분의 1 가격.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PER, 프리미엄률을 25배 받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5 정도 받았어. 그게 합리적으로 봤던 게 보통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단기 순이익이 거의 다 잉여 현금 흐름이야. 그게 다 현금으로 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할 필요 없거든. 애플? 내가 든 돈 투자 안 하고 자기가 다 자기 현금으로 이익으로 가져와. 근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그 중에 돈 벌면, 거의 1조를 벌면 8천억 투자를 했어야 했어. 그런 구조적 한계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뜨고 품귀 현상이 있으니까 뭐 이익도 엄청나고 또 막 많은 회사들이 입도선매 5년 계약, 3년 계약이라고 날씨니까 메모리 이거 과거에 투자도 없어지고 이익도 앞으로 이익 꾸준하지 않을까? 투자, 그 캠픽스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익 현금이 높잖아. 그러면 PR도 미국의 플랫폼 기업처럼 좀 높아지지 않겠어? PR 밴드가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게 최근에 이제 추세야. 그러면서 최근에 마이크론이 이번 2, 4분기 때 분기별 EPS가 26, 그리고 3, 4분기 EPS 추정치를 전 가이던스를 31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보다 더 높은 EPS야. 그 EPS를 기준으로 그러면 120, 31 곱하기 4면 124잖아. 그러면 마이크론이 며칠 전에 1200불 갔으니까 거의 10이 됐어, 10. 그럼 마이크론의 PR이 10이라는 소리는 이론적으로는 다음 분기 순이익 최고 엄청난 순이익 31불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된다는 의미야. 31불이 10이 유지된다는 소리. PR 10이 1200불일 때 분기별 순이익 31에 곱하기 4하면 124불 되고, PR 10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이크론은 앞으로요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이고 캐펙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뭐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산업도 아니요 라는 가정 속에서 얼추 만들어진 PR일 거라는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봐서 반도체 마이크론의 다음 분기 31불의 EPS가 난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익이 올라갔더라도 조만간 더 크게 하향하지 않을까. 그럼 장기적으로 EPS 31불이 영원히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진짜 캐펙스가 없을 것인가? 우리가 일본 반도체를 우리가 한국 반도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겼던 것은 뭐야? 일본 애들이 반도체 안 해버렸거든. 그때 우리가 반도체 출하해서 그 애들 다 죽여버린 거야. 안 하면 죽게 돼 있어. 우리가 근데 남았지. 근데 중국 애들은 가만히 있을까? 만약 중국 애들이 두 발 손들고 나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나 안 할래. 결코 안 해. 난 더 할 것 같아. 왜? 경쟁과 결핍과 시장. 난 이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엄청난 공급이 있을 것이고, 이 공급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여전히 캐펙스는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은 그렇게 크지 않는 산업이다. 그렇다면 PR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캐펙스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 것인가, 앞으로 없을 것인가. 앞으로 캐펙스가 적은 산업으로 속성 자체가 바뀐다면은 다들 PR 높아요. 나 동의를 해. 높게 주고 싶어. 하지만 중국 변수,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그 초과 이익은 결코 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지. 투자하면 마진은 떨어지겠지. 두 번째, PR을 높게 부여받을 근거, 또는 PR을 높게 부여받지 못할 근거는 바로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내구재 산업. 내구재가 뭐야? 오래 쓰는 거. 소비재 산업 뭐야? 바로 쓰고 버리는 거. 자,
내구재 산업은 10년 동안 안 버려. 가구 안 버리잖아. 매번 사냐? 라면 먹고 버리잖아. 가구 같은 내구재는 한 번 사면 안 버리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어요. 이번에 결혼했어. 이번에 사면 9년 동안 안 사. 내구재니까. 그 라면은 오늘 먹고 버리면 내 사야 돼. 자, 그런 점에서 나는 반도체의 속성, 반도체의 속성값 두 가지. 캐펙스가 있는 산업이다. 두 번째, 내구재 산업이다. 내구재 산업은 보통 반도체의 내용 연수를 보통 7년 보더라고.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갑작스 와가지고 미국의 그 클라우드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GPU를 구매해서 세계적 손익계산서 계산할 때 마이클 버리는 2, 3년 정도 안 쓸 반도체를 6, 7년으로 가성해서 감가상각비를 적게 예상하더라. 그래서 이걸 과대 포장을 하면서 숏을 얘기한 적이 있어. 그때 젠슨 황, 우리 반도체는 6, 7년 동안 써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만큼 반도체는 내구재 산업이야. 내구재 산업인 이상 결코 시장은 그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금년에 이렇게 사, 내년에 2차년도 2억 개, 3차년도 3억 개, 4억 개, 5억 개, 6억 개 이게 팔린다 하면은 소비재라면 1억 개 없어져 버리지. 2억 개 없어지지. 근데 내구재 산업은 금년에 1억 개, 내년에 2억 개. 그러면 그 내년 말에는 몇 개 있어? 3억 개. 내후년에 몇 개 있어? 6억 개. 그 후에는 몇 개? 10억 개가 시장이 존재한 거야. 그럼 눈 떠보지 10억 개가 있는 거야. 10억 개 없는 줄 알았단 말이야. 소비재처럼 없는 줄 알았단 말이야. 소비재가 아니고 내구재야. 있어. 시장에서 여전히 반도체는 가동 중이야. 눈 뜨고 오면 그렇거든. 그럼 안 사버리거든. 그럼 당연히 불황이 있지.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진짜 캠펙스가 없는 산업으로 바뀔 것인지, 그거는 뭐야? 바뀌기 위해서 캠펙스가 없기 위해서는 뭐야? 욕심이 없어. 욕심. 탐욕이 없어요. 돈 나 벌기 싫어. 나 돈 더 이상 안 벌지 않아도 돼. 라는 탐욕이 없어지면 사이클은 없어져. 탐욕이야. 탐욕 없어지겠어? 두 번째는 내구재 산업의 본질적 속성이 소비재로 바뀌면 난 당연히 멀티플 많이 줘야 돼. 나는 이 두 가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PR은 과거의 5, 6보다는 좀 더 덜 줄 수 있어. 왜? AI 시대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PR 밴드보다 조금은 더 줄 수 있어도 파격적으로 올려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이게 비싸다 싸다는 가격이 문제잖아. 가격 EPS와 PR의 문제잖아. PR은 방금 얘기했던 많이 줄지 안 줄지는 캠펙스와 내구재에 대한 속성값에서 자기만의 관점을 가져라. 미국에서 그 반도체 PR 올렸다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오케이. 나는 사실 이제 미래를 생각해봐. 그 미래란 게 2, 3년일 수도 있고 5년, 10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는 세상을 생각해봐. 그 세상에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그 딥시크처럼 경량한 모델들이 엄청 생략할 거야. 그 모델이 뭐야? 지식으로 부자인데 박사들이야. 지금은 박사들이 전 세계에 뭐 50만 명 있다고 가정하는데 앞으로는 잘 쓰는 사람들은 전 세계 수억 명의 박사들을 거느리는 세상이 돼. 박사가 무한대의 세상. 그리고 피지컬 AI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노동력이 무한대의 세상에 있어. 가정을 하자고. 지금 박사가 굉장히 귀해. 진 박사가 있지만 옆에는. 나는 옆에 이제 나를 도와줘서 박사들 몇 명 되지만은 그래서 박사가 귀하잖아. 앞으로는 박사가 수억 명. 그리고 나를 도와줄 엄청난 노동력이 존재해. 무한대의 노동력. 무한대의 박사가 존재해.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우간다 국민도. 이디오포 국민한테도 존재해. 하지만 그 존재하는 수많은 무한대의 박사와 존재하는 무한대의 노동력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무장돼야 돼. 자, 어느 나라는 전기 에너지가 없어서 로봇을 공짜로 줘도 전기 청소기를 줘도 못 쓰고 있어. 박사급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에너지 때문에 못 쓰고 있어.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그래서 나는 미래의 국부는 전기 에너지가 있느냐. 전기 에너지가 있으면 무한대의 박사와 무한대의 노동력을 가질 수 있는데 전기 에너지가 없는 국민은 무한대의 박사와 무한대의 노동력은 나무의 꿈이다 라는 측면에서 나는 최근에 이제 서해안 개발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전기 에너지만큼은 한국이 최고인 나라. 전기 에너지가 보국이라는 시리즈로 세상을 우리나라가 역동적으로 나가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전기 에너지를 바로 생성에 의하여 넣을 수는 없잖아. 우리는 토큰으로 환산을 해야 돼. 토큰으로 환산을 해야 돼. 근데 똑같은 박사를, 이제 박사 내가 막 화물에 여행 갈 때 막 쳐봐. 다른 사람 쳐봐. 일본에 내 친구 쳐와. 나 한국에 나 쳐와. 근데 일본의 친구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토큰 비용이 비싸다. 전기 에너지가 기본이고, 이제 또 다른 토큰 비용이 있어요. 토큰 비용에서 나는 굉장히 싸게, 우리 국민은 싸게 할 수 있다. 그럼 박사를 쉽게 고용할 수 있다는, 박사를 쉽게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 토큰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는 사람들은 박사를 어렵게 또는 고용하더라도 1시간만, 나는 24시간 고용한다는 의미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토큰 비용으로 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큰 비용을 결정하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 첫째, 우리가 이거 토큰 값을 만들 때 영어 한 단어가 한 토큰으로 보통 일반화돼. 한국 한 단어는 두세 개 토큰이 돼.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국의 생성에 의하여 모델이 있는 게 좋아. 우리나라 언어를 토큰 값으로, 기본 값으로 세팅되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첫째, 모델의 문제야. 자국 모델이냐, 외국 모델이냐. 그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토큰 값이 달리 매겨지거든. 두 번째, 바로 또 전기 값이지. 이 나라의 전기 값이 비싸냐, 이 나라의 전기 비싸냐. 세 번째, 데이터 센터의 위치.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전송 비용. 네 번째, 또 규제. 우리나라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었어. 데이터 센터 짓는 친구가. 그럼 비용을 들고 우리한테 전가시킬 게 아니야. 규제. 에? 그리고 경량화 모델이냐, 아니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냐. 이런 수많은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토큰 비용이 결정이 돼. 그렇다면 우리는 낮은 전기 비용, 낮은 규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의 경량화 모델, 이런 것을 설계해서 우리 국민이 미래에는 세상에 가장 많은 전기 에너지 소유자이면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AI 시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되면 행복한 거지. 그래서 이제 미래의 국력은 전기 에너지가 중요하고, 또 낮은 토큰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나는 핵심이라고 보여지지. 국부의 요체는 앞으로 노동력보다는 전기 에너지가 있으면 노동력이 생기는 거고, 전기 에너지가 있으면 박사가 있다는 소리지. 최종 훈련은 AI 시대의 주인공이 되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주가가 떠내려야 그건 중요하지 않다. 최종의 승자는 생산 요소의 점유자. 생산 요소는 전기 에너지고, 또 전기 에너지가 토큰화로 바뀔 텐데, 결국은 생성 AI 끌어도 쓰면 이걸로 치잖아. 토큰이잖아. 네. 그 전기 에너지와 낮은 토큰 비용을 우리 국민이 닫고 사는 세상이 결국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때문에, 나는 반도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소질은 뭐냐. 첫째,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되라. 주식을 통해서. 두 번째, 미래의 엄청난 생산 요소로서 국가가 함께해야 될 요체지만 전기 에너지와 토큰 비용이 만들어지는, 그게 존재하는 우리나라. 이 길을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지금은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난 국민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잖아. 나는 최근에 뛰어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실패할 수도 있어. 나는 지금의 성공적인 투자가 미래의 좋은 결과를 결코 담보하지 않을 것이고, 최근 1년 동안 쓰라린 경험을 얻은 게 미래의 나쁜 결과를 결코 인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최근 1년 동안 나쁜 성과를 되새기기해서 자기 관점을 만들고 하게 되면, 나는 이 사람이 오히려 과정이 있는 나쁜 결과가 과정이 없는 좋은 결과보다 훨씬 낫을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을 가지면서, 많이 벌었다고 뽐내지 말고, 또 손해봤다고 힘들어하지 말라. 이 중요한 이 힘든 과정을 좋은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행복쭉이야 진짜. 근데 제일 서글픈 게, 최근에 돈 많이 버는 게 과정이 없이 생략해. 주식 쉽네? 너무 쉬워.
최근에 싫던 거야. 반도체 막 사가지고 눈뜨면 반도체 샀다가 팔면 돈 벌었잖아. 그게 주식이 아니야. 그걸로 벌면은 결국은 돈 하나도 없어. 끝에는. 하지만 이건 못 샀고 인내해. 인내해. 배 아파도 인내해. 나 사실 반도체 없어? 난 관심 없어. 난 너무 행복해. 왜? 엄청난 옵션이 있거든. 그리고 특히 내버리지 하면 안 돼. 특히 흥분할 때. 흥분할 때 많이 주가가 빠지면 돈 빌려서 하면 돼. 난 우리 작년에 많이 빠지면 돈 빌려서 해라. 근데 많이 올리면 결코 돈 벌어서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해본 게 최근 1년, 2년 사이에 시장에 참여해서 돈 벌었다는 게 결코 미래의 행복을, 돈 실패했다고 미래의 슬픔을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본 가정 속에서 어렵더라도 시장을 떨어서 안 돼. 두 번째, 흥분할 때 내버리지 하면 안 돼. 큰일 나. 죽는 거야. 공포스러울 때는 오히려 빚 얻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o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